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파리의 경기력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리가 몇몇 핵심 선수들에게 의지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카메라도 곧바로 이강인과 네이마르를 비춰주네요. 중원과 공격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핵심 선수가 빠져버리니 파리는 지금까지 친선 3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동 리그팀인 알나스르와의 무승부와 J리그팀 세레소 오사카에게 패배한 것은 팬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방문을 기대하고 있던 일본 팬들은 경기장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 그리고 음바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파리의 이번 일본 투어는 구단에게나 일본의 팬들에게나 여러모로 썩 만족스럽지 않은 방문이었을 겁니다. 파리가 이번 친선전에서 얻어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없으면 이 팀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규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파리의 경기력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파리는 프리시즌이 시작된 이후로 총 4경기를 치루었고 르아브르와의 친선전을 2대0으로 승리한 것을 끝으로 그 후 이어진 일본 투어의 3경기에서 단 1개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였는데요. 파리 팬들은 새로 부임한 엘리케 감독과 영입생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작 지금까지 보여준 엘리케 체제의 파리 생제르맹은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친선전이라고 한들 파리 생제르맹 정도 되는 규모의 클럽이 중동 리그팀인 알나스르를 상대로 고전하고 일본 팀인 세레소 오사카에게 패배한 것은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결과였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치욕은 8월 1일 열린 인테르 밀라노와의 경기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이번 투어 내내 일본 현지 팬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티켓에 돈을 들여가며 경기장을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슈퍼스타들은 단 한 번도 경기장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이마르와 이강인은 입국 첫날부터 완벽한 팬서비스를 보여주며 호감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은 이 두 선수의 몸 상태를 고려해 결국 이번 친선 경기에서 단 1분의 출전 시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팀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을 신경 쓴 것은 옳은 일이나 이 두 선수가 빠지니 파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노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 밀란과의 친선전에서 파리는 자신들의 최선의 스쿼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경기에서는 그래도 유소년 선수들과 2군 선수들을 꽤나 많이 섞었지만 이제 정규 시즌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프리시즌도 다 끝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최대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양팀 다 이번 경기를 전력으로 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터뜨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파리는 네이마르와 이강인이라는 훌륭한 드리블러가 빠져버리니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것조차 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경기력으로 전반전을 0대0 스코어로 마무리한 파리는 후반 62분 비티냐의 중거리 골에 힘입어 앞서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 후 인테르 밀란에게 연이어 2골을 허용하며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파리는 1무 2패라는 한심한 성적으로 일본 투어를 마친 뒤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한국 팬들은 파리와 이강인의 방한 일정에 들떠있지만 파리 팬들과 엘리케 감독의 머릿속은 근심으로 가득한데요. 이번 인테르전은 파리가 앓고 있던 모든 문제점이 터져나온 경기였으며 그동안 파리가 음바페와 네이마르와 같은 핵심 공격수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이런 의존 성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최근 몇 경기를 통해 이강인의 중원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여름 가장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줬던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던 첫 경기인 르아브르전인데요. 비록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허벅지 뒷 근육이 올라와 하프타임 직전 교체 아웃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45분의 출전만으로도 이강인은 이번 프리시즌 파리의 최고 경기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강인이 드리블을 통해 압박을 벗겨내고 볼을 운반하고 패스를 통해 슈팅 찬스까지 창출해내는 이 경기 영향력은 지금까지 파리에서 네이마르가 보여줬던 그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이 부상으로 의료진들의 케어를 받기 시작한 뒤로 파리의 중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 우리는 이강인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파리 팬들은 다가오는 한국과의 친선전에서 마지막으로 네이마르와 이강인을 출전시켜 정규 시즌을 앞두고 파리 최고의 1군 스쿼드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이강인과 네이마르를 꼭 봐야겠어. 지금까지 봐온 한심하고 지루한 경기력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이 두 선수의 드리블을 다시 한번 반드시 보고 싶어. 특히 이강인 입장에서도 조국으로 돌아가는 만큼 한국 팬들의 앞에서 경기를 뛰기를 기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지켜봤어. 한국 상암 경기장의 열기는 미친 듯이 뜨거웠어. 경기장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릴 정도였지. 나중 가서는 이게 친선전인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니까.
프리시즌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응원 열기는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앞으로 뛰게 될 챔피언스 리그와 원정 경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국 투어에서 미리 적응을 끝마칠 필요가 있어. 파리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결국 이 팀은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렇다면 하루빨리 핵심 선수들의 복귀를 앞당길 필요가 있어. 우리는 결국 우승을 위해서 이 두 선수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 조급해진 파리 팬들은 다가오는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피치 위에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이강인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유럽 최고라 평가받는 파리의 인류 의료진들은 이미 이강인의 몸 상태에 대해 점검을 끝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강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엔리케 감독이 직접 나서서 출전을 만료했을 것입니다. 결국 8월 3일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 명단을 통해 우리는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부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내한은 완벽한 팬 서비스로 박수갈채를 받고 있고 구단과 선수 그리고 팬들 모두가 만족하는 환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입국 당일부터 공항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자칫하면 팬들끼리 밀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그 정도로 최근 국내 팬들의 해외 축구 관심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중이고 기업도 이 팬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으로 더욱 많은 빅클럽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 클럽들의 한국 방문 릴레이를 화려하게 장식할 구단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과거 손흥민의 토트넘이 방문했을 때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파리와 이강인 그리고 네이마르의 한국 방문은 역대급으로 많은 팬들을 동원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기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 같은 선수가 못 뛴다면 한국 팬들에게 그보다 더 아쉬운 일은 없겠죠? 아직 이 두 선수의 출전 가능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의 상황에 비하면 이 두 선수의 다리 상태는 훨씬 호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 팬들이 핵심 선수를 아끼는 파리 생제르맹의 태도에 엄청나게 분개하며 마치 과거 한국에서 일어났던 호날두의 상암 노쇼에까지 빗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였고 이미 사전에 계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출전을 거부해서 논란이 된 거지만 네이마르와 이강인은 실제로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경기에 뛸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마치 파리에게 배신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테지만 그러나 이들이 겪었던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 지금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출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만약 일본 3경기를 모두 건너뛰고 한국과의 경기에서 실제로 뛰게 된다면 일본 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굴욕적인 상황이 없을 것 같네요. 파리 생제르맹은 한국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프리시즌을 종료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정규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8월 13일 파리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로리앙과의 맞대결이 이강인의 역사적인 파리 첫 선발 출전 경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강인이 시즌 시작 전까지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